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안 하시다 보니까 회계 쪽에서는 이쪽 전표 열심히 넣고 계시고 사업 담당자분은 엑셀 갖고 이거 다그 정리를 하고 많으시더라고요. 나눔팀에서는 전체 작업들이 많이 쉬워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눔셈 안에서 회계 단위 설정하는 것과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들로 또 거기 나오는 보고서 개념으로 좀 볼게요. 음, 지금 보면 이 회계 단위 개념이 있는데 설정하는 메뉴인데 이거는 회계 단위는 독립적인 결산서를 작성하는 단위다. 아까 우리가 계속성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까지 다 나오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자금이 별도로 관리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회계 단위 명칭 여러분들이 하는 그대로 명칭 쓰시고 장부 출력용 명칭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 단위는 여러분이 길게 쓰시는데 보고서라든지 장부에 보면 너무 기니까 좀 약으로 줄여서 할 때 요 얘기가 장부 출력용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쓰셔도 되고 좀 줄여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구분을 목적 사업 기준과 법인세법 기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목적 사업 기준은 이게 돈 버는 거든지 어떤 거든 간에 정관에 있으면 목적 사업이고 정관에 없으면 기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 있는 공익 목적이라 그러지만 법인세법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수익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비수익 사업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계 기준, 회계 단위 설정할 때 이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 따라서 법인세 신고할 때 또 공익목적 보고서 낼 때 이 금액들 보고서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설정 잘못했는데 어떡하나요? 그럼 지금이라도 바꿔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전표를 입력하면 각 회계 단위마다 다 집계가 되어 있고 나중에 보고서 끌어올 때 여기 거는 공익 수익이다, 여기는 공익 비수이다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 세팅을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고쳐두시면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작일이라고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보통 뭐 법인 설립일부터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시작일 이전으로는 전표를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뿐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설립일부터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원래 이전에 건 아니다 하면 원래부터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종료일과 중지일 두 가지 용어가 나오죠. 이게 애매하면 여러분 안 쓰셔도 이제 상관이 없는데 종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의 일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 사업은 이렇게 쭉 하다가 25년 11월 말 30일까지만 하고 이제는 연구 사업을 끝내겠다. 그러면 여기 종료일을 11월 30일로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11월 전표 날짜가 11월 30일 끝까지는 전표가 등록이 돼요. 12월 1일은 이건 이제 문 닫았는데 전표 들어갈 수가 없죠. 물론 작업은 12월 달이나 내년 1월 달이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표 날짜가 요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서 움직이는 개념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실수로 사업 끝났는데 엉뚱한 거 안 들어가게 되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들이 여기에서 불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지일은 내부에서 데이터는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옛날 거 이제 안 본다는 얘기예요. 다 끝났는데. 근데 할 때마다 계속 나오니까 좀 번거롭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조회하거나 전표 입력할 때 검색해서 이건 표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는 종료일은 전표 날짜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중지일은 이 날짜 이후에는 보지 말라는 거니까 지금 내가 현재 보는 게 어떠냐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리에 따라 하시는 거여서 없어도 무리는 없는데 앞에 나와 있는 여기 그 붉은색 앞핀이 있는 거는 필수값이어서 여기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표 번호 구분.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전표 번호 구분이라면 우리가 전표를 넣게 되면은 앞부분에 뭔가 야구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연도의 1년 번호 날짜로 쭉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요 얘기는 우리 회계 기수 관리에서 보게 되면 회계 기수 관리에 2025년도는 전표 번호를 분리할 거냐 아니냐 이거 관리해 주게 돼요. 그럼 이게 만약 분리한다 그러면 그 분리하는 전표란 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전표 번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전표 번호 분리가 안 되게 되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주 있는 게 아니고 한번 하면은 그냥 계속 쓰는 거니까 여러분 회계단위 설정할 때 이 전표는 뭐 어떤 용어 쓰면 되겠다. 전표 앞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쉽겠다라고 하면서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회계 단위. 이 기본 회계 단위는 전표 입력할 때 항상 디폴트로 먼저 나오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데 항상 막 선택하는 게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거를 기본 회계 단위로 해놓으면 전표 입력할 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대표 회계 단위. 대표 회계 단위는 요건 제가 뒤에 가서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부담 구분. 자부담 구분은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경우는 이게 보조금이다, 자부담이다, 이거를 세팅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후원금 받아서 우리가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분 안 한다라고 하면 되죠. 아니요. 그러나 만약에 예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값을 지원금이 기본값이냐 아니면은 자부담이 기본값이냐 아니면 할 때마다 선택해서 할 거냐라고 해주면 전표할 때마다 이제 이 자부담 구분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 여부, 사용은 이제 처음 하면서 이해가 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쭉 하게 되면은 회계 단위에 따라서 지금 앞에 했던 거 교육, 법인, 임대, 연구사업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 회계 단위를 만들어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구분에서는 수익이다 목적 그다음에 전표 구분에는 앞에 이렇게 이니셜이 갖다 붙게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은 구분할 거다 아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이제 쭉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 단위가 이제 있고 회계 단위 밑에 이제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들은 회계 단위를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먼저 선택을. 회계 단위를 선택하고 이 프로젝트는 뭐다. 출력 명칭 이건 앞에하고 동일하고 시작일, 종료일, 중지일 앞에하고 개념이 동일하죠. 기본 프로젝트 여기도 기본 해주면 전표 등록할 때 기본으로 뜬다는 얘기가 되고 자부담 구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회계 단위가 자부담 관리한다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그림자 그렸을 때 거기서 매뉴얼 작업은 보조금 받아서 쓰고 나머지 사업은 자부담으로만 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프로젝트는 자부담으로 가고 저기 보조금 매뉴얼 작업은 보조금에 대한 얘기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면 앞에 이렇게 회계 단위가 있고 연구 사업에 교육 사업에 회계 단위가 있고 밑에 관련된 프로젝트 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는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관리할 거다 아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날짜와 종료하는 날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종료된 날짜 이후에는 이 날짜로는 전표 등록이 안 되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을 계속 하시게 되죠. 자, 전표 입력이 이제 다 끝났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시계가 없어서 시계가 딱 이 시간 됐을 때 제가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보고서 하고 위에 있는 고유 목적이나 이 부분들은 크지 않아서 보고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와 회계 단위 갖고 활용하는 것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검색 구분값이 이제 아마 여러분 위에 보면 보고서,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면 지금 나눔셈에서 보고서가 기준이 있고 일반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일반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 나오기 전이었고 기준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 체계로 갔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 만들다 보니까 일반 거를 이제 완전히 이걸 끌고 들어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수정하면서 기준에서도 일반으로 했던 이런 거 보고서까지도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 닫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일반은 없어질 거예요. 그냥 기준에서 그냥 모든 걸 다 조회하고 하는 방법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드릴 겁니다. 기준에서 나오면 크게 보고서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합계정기시성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어, 재무상태표 회계단위 이게 보면은 엄청 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있는데 기준 자체가 공익기준, 구분회계, 수익기준 여기까지는 우리 그냥 쉽게 의미가 들어옵니다. 구분되고 그다음 회계단위 개별 이건 모든 회계단위를 다 보여주는 거다.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그룹들이 있는 것 중에 그것만 개별로 끌어오겠다 하면서 했던 게 그 밑에 있는 박스예요. 큰 그림은 공익기준, 구분회계, 수익기준, 회계단위 개별 그리고 제일 밑에 나와 있는 회계단위 특정한 회계단위 나온 거 크게 이렇게 이제 그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성과표 있는 얘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아주 축소시켰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공익기준, 구분회계, 수익기준, 회계단위 개별, 회계단위 특정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운영성과표에서는 여기에서 추가가 하나 더 우리가 검색 조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것을 구분해서 볼 거냐, 자부담에 대해서 전체로 볼 거냐, 아니면 자부담을 자부담과 지원금으로 나눌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선택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 프로젝트는 위에 어떤 회계 단위를 지정해주고 그 회계 단위 안에 있는 프로젝트가 개별 프로젝트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거기 있는 프로젝트를 전체 합해서 보여줄 거냐 아니면 특정한 프로젝트를 해줄 거냐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검색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색 조건된 거는 뒤에서 한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합계자격 시산표. 합계자격 시산표는 개별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개념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공익 목적, 공익 비수익, 공익 수익, 비수익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씩 더 정리하면서 보완될 텐데 일단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고서의 차이가 공익 기준라고 하는 검색 조건으로 들어가면은 보시는 것 같이 그 위에 나와 있는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나오는 보고서들로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하다가 보니까 공익목적 안에 수익 사업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서 보려고 했던 게 구분회계입니다. 그래서 공익목적 사업에 있는 거를 공익비수익과 공익수익으로 구분시켜서 컬럼으로 또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법인세를 신고하려고 하니까 이 중에 수익사업만 끌어모아서 수익사업을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 결산 공시나 이런 경우는 공익 기준으로 그냥 불러서 보시고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할 때는 수익 기준으로 불러서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본다면 부분 회계로 불러서 보시면 전체적인 윤곽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요 얘기대로 나눴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 단위 개별. 자, 앞에 거는 우리 이게 공익 목적이냐, 수익이냐, 기타냐 이런 걸 갖고 나눴는데 회계 단위 개별은 그런 속성 하나도 무시하고 우리가 있는 회계 단위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는 연구 사업하고 교육 사업하고 임대가 있고
법인 자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인회계, 연구회계, 교육회계, 임대회계. 각각에 대한 결산서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 전체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눠준 게 어떠냐? 회계 단위로 갖고 이제 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이월금이나 자산부채, 재무 상태도 다 여기로 이제 관리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보려고 할 때, 특정한 회계 단위에 앞에서 봤을 때 연구 사업에 매뉴얼 작업도 있고, 뭐 이제 몇 가지 있었죠. 결산 공시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 검색 조건, 회계 단위를 지정해주고 프로젝트 개별로 해서 보고서를 뽑으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매뉴얼 작업은 보조금을 2천만 원 받아서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한 게 돼요. 그럼 그걸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 2천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비 보고할 때는 여기 거를 끄집어내서 보여주면 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면은 이제 매뉴얼 작업인데 이거를 자부담과 지원금으로 구분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세팅했고 전표가 그렇게 들어가면 2천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이렇게 사업에 대한 게 우리가 쭉 진행됐다는 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면 타기금, 전입금 요거는 앞에서 얘기할 때 자부담, 부담한 금액이 되게 되죠.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우리가 쓰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이 2천만 원이 있고 자부담으로 800이 들어와서 이걸 갖고 사업이 진행된 거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 이렇게 돼서 뭐 지금 아직은 진행되니까 현재 한 870 정도를 쓴 거다. 그리고 현재 아직 남은 게 1900 정도는 아직 미사용되고 남은 거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에 보조금 관련된 보고서 뽑을 때 보조금 사용 내역은 나중에 계정별 원장에서 검색 조건에서 이 부분으로 지원금을 하면 이쪽에 게 나오고 자부담 사용내는 이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사업비를 갖고 간다면 전체를 그냥 불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안 하시다 보니까 회계 쪽에서는 이쪽 전표 열심히 넣고 계시고 사업 담당자분은 엑셀 갖고 이거 다 또 정리 다시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눔셈에서는 그 이용자 아이디와 연동되는 게 전혀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권한 부여해 주면서 사업 담당자가 지출되는 것들 간편전표로 쭉 넣게 해주면 그러면은 전체 작업들이 많이 쉬워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기능도 지금은 많이 이제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결산서를 보면은 기존에는 어떤 결산서였냐면 사업비, 관리비, 그리고 사업비에는 직접비만 막 사업별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부터 익숙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그런 방법도 인정하고 있고 우리 결산 공시할 때 나오는 것 같이 사업 수행의 인력, 시설, 기타로 나누는 방법도 인정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아주 특이한 거는 홈택스에서 결산 공시를 그렇게 가버리니까 공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결산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별로는 사업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업 비용,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뭐 임대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비용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사업 비용 저기를 사업 단위별로 보자 하는 얘기가 사업 단위에서 보면은 아까 제 우리 사업 단위라는 메뉴는 안 봤는데 사업 단위에 있는 여기에 그 회계 단위, 회계 단위의 F 이게 이제 회계 단위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것을 사업 단위로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 조건을 운영성과표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결산서가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 박스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사업비용 1172만 원, 이건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게 사업 수행 비용을 연구사업, 교육사업, 임대사업으로 모아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 중에 연구 활동이 얼마였다, 임대가 어떠했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별로 비용 지출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죠. 사업별로. 그리고 요 얘기들은 더 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그럼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할 때는 사업 단위의 계정이라고 하는 이 사업 단위 메뉴에서 검색 조건은 사업 단위 계정으로 해 놓으시면 보고서 자체에서 지금 연구 사업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더 세분화돼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 단위별 나눠준 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일한 방식이 프로젝트로도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 단위에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보고서 자체가 이제 앞에와 같은 연구, 교육 그게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 만들었던 거. 결산 공시, 매뉴얼, 그 인사 노무, 기타 임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별로 사업이 나오게 되죠.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나중에 사업 보고서 만들 때 정보들을 만들어내기가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단위와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따라서 이런 보고서들을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프로젝트도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사업 단위 계정을 하면 이 프로젝트를 계정 과목별로 더 세분화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 조건은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해놓고 검색 조건을 자꾸 이제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질문은 나중에라도 언제든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